일단 삼부토건 주가 조작의 그 몸통은 웰바이오텍이라는 의혹을 제가 처음부터 계속 제기했었는데 그게 지금 문제가 되기 훨씬 전이에요, 국회에서. 그죠? 네. 근데 끼지 마세요. 아니 띄워주려고 그래. 띄워주려고 그래 지금. 아니 이제 말씀하세요. 아니 이기훈을 만난 사람이야. 말씀하세요. 일단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 관련된 거는 김건희 특검에서 1호 수사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기소를 했죠. 기소를 했고 이기용까지 체포된 상태인데 웰바이오텍 수사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제가 그 김건희 특검이 떴을 때 제가 직접 찾아가서 특검부를 만나서 웰바이오텍 관련된 자료를 다 전달했거든요. 그래서 웰바이오텍이 몸통이다라는 지적을 했는데 그게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게 남부지검에서 웰바이오텍의 수사를 가로채서 지금까지 1년 넘게 뭉갰다. 가로챘다는 거는 이게 금융이나 금감원으로 갔어야 되는 사건인데 검찰이 가져간 이후로 뭉개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정무위에서 작년 7월 달에 이상거래 심리를 왜 안 하냐라고 계속 독촉을 하니까 9월 달에서야 해서 금감원에 넘겼거든요. 삼부토건은. 그런데 웰바이오텍은 그 이전에 4월 달에 이미 남부지검에서 이상거래 심리 징후 보고서를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4월 달에. 그다음 6월 달에 실제로 줬어요. 남부지검으로. 그다음에 남부지검에서 그럼 수사를 했느냐? 하나도 안 하다가 얼마 전에 특검을 넘겨버렸습니다. 아, 지구만 있다가. 예.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금융이나 금감원이 할 일을 못하게 하고 자기들이 서류를 다 지고 가만히 있었다, 뭉개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상적인 프로세스는 거래소에서 금감원 갔다가 금융위에 증선이 갔다 검찰로 고발되는 코스거든요. 글로 넘어가면 이게 다 드러나거든요. 겉으로. 이게 원래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FDS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상한 거래가 있으면은 자동으로 그게 디텍트가 돼요. 프로드 디텍팅 뭐 시스템이라고 그래갖고 그래서 그 거래소에서 그게 1차적으로 적발이 된 거야. 웰바이오텍하고 삼부토건이. 그런데 웰바이오텍을 갖다가 그럼 이상하네 했으면은 당연히 금감원으로 그다음 프로세스는 넘어가고 금감원에서 그다음에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가서 거기서 이거는 수사 대상이네 아니네 해서 수사 대상이면 검찰로 그다음에 넘어가는 건데 그 중간 과정을 다 건너뛰고 왜냐 여기는 정식 기록에 남는 거거든요. 그럼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남부지검에서 왠지 모르게 거래소로 다 요청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실무분석 보고서를 달라. 우리가 알았으니. 남부가 거기서 먼저 뭉개버린 거지. 아니 근데 크고 중요한 사건, 명확한 사건은 그 검찰청에서 바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다시 증선이나 금감원에 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부지검이 가져간다 하면은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거래소랑 금감원이랑 합동 수사단을 꾸려가지고 같이 수사합니다. 거기가 전문가들이니까 증권계 검찰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 조사하던 것도 검찰이나 검찰에 고소 고발이 되면 패스트트랙을 태워가지고 같이 그냥 수사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통은 증권범죄 같은 경우는 남부지검으로 돌아오면 다시 금감원 특사경으로 조사를 시키거든요. 그 금감원의 특사경이 38명이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3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코스를 밟아가지고 그 특검에서 지금 남부지검을 통해 가지고 금감원의 특사경이 지금 조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웰바는 계속 남부지검이 어떤 그 합동수사단도 꾸리지도 않았고 본인이 갖고 있다가 이번에 우리가 문제 제기하니까 특검에 넘겨버렸어요. 그 자료를 일체를. 삼부토건은 정상적인 자료를 그럼 밟아서 그런 금감원 이렇게 올라갔는데 같습니다. 예. 왜 웰바는 그럼?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웰바가 몸통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 의혹의 제기는 뭐냐면 삼부토건에는 님이 금융노조 위원장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삼부토건에서는 이종호와 김건희의 연관관계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제 촉으로는. 근데 웰바에는 있다라고 판단해서 가로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살을 내주고 뼈는 그냥 취했다. 왜냐하면 삼부토건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권의 심리가 그거는 시세 조정과 통정 매매를 한 거예요. 우리가 도이치모터스처럼 왜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있잖아요. 이게 통정 매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주가를 조작하는 건데 그거는 많이 못 먹어요. 그리고 이미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를 그걸 한번 해본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먹는 방법이 웰바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웰바는 뭐냐면 주가 조작 외에 CB 전환사채를 헐값으로 무기명으로 400억대 이상으로 헐값으로 매각해서 그 이상의 차익을 더 얻은 거잖아요. 주가 조작도 먹고 전환사채로도 또 먹고. 그렇죠. 근데 이 전환사채는 3호 방식으로 갔기 때문에 김건희가 먹기가 좋은 거죠. 예를 들면. 무기명이니까. 그게 개인 19명
투자회사나 법인에서 7개, 그래서 26군데한테 그걸 줬는데 금액도 딱딱 떨어져요. 5억, 10억, 20억. 이쪽으로 그 사모 방식으로 넘긴 사람이 누구냐면 와이즈 퍼시픽 홀딩스라는 데가 있거든요. 네. 그거의 실소유주가 이기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의혹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기훈이가 도망간 이유가 이 모든 거에 대한 그 기획을 하고 그림 그린 게 저는 이기훈이다. 이기훈이가 실체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그 잡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번 잡혔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미랑 이기훈 선생. 예, 그래서 그 특검에서는 그 26군데의 그 자금 출처를 금감원과 계속 지금 아주 깊이 있게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그걸 하고 나면 이종호하고 그 김건희와의 연관관계가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이종호 있잖아요. 블랙홀 이종호도 여기서 인베스트먼트. 먹었어. 이종호의 그 아내가 엘바의 주식을 2억 원어치 사갖고 하루 만에 2천만 원 먹었거든요. 예. 이종호도 시세 차익을 봤어요. 웰바에.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하지만은. 제가 더 의심을 더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이 웰바에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면서 작년에 국정감사하고 올해 현안 질의에서 이복경 금감원장하고 김병환 금융위원장한테 계속 물었거든요.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모른다라고만 하고 웰바에 대해서. 그런데 갑자기 이일준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만나자고. 작년에. 올해 3월에. 올해 3월. 예, 예. 그런데 그때 만났는데 국회에서 만났는데 한 명이 같이 나왔는데 그게 이기훈이었어요. 이기훈이가 와서 이일주는 가만히 있고 이기훈만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이일주 삼부토건 회장 말하는 거죠? 네. 이일주 부회장이 이기훈이었어요. 삼부토건 회장이고 웰바의 대주주입니다. 저 이일준이가 그리고 그 이기훈이는 웰바의 회장이면서 삼부토건의 부회장이에요. 부회장이고. 예. 근데 이제 보니까 그래서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야 이기훈이가 다 하고 있구나. 이 느낌을 딱 받았죠. 2023년 2월에 삼부토건을 인수해요. 이일준하고 이기훈이. 그런데 2달 있다가 이제 우크라이나로 떠요. 그리고 또 2달 있다가 윤석열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 이 그 전부터 다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죠. 이기훈한테는. 자, 그럼 중요한 게 오케이. 잠깐만 요것만 정리하자면 내가 더 중요한데 지금. 잊어버리지 말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 플로우를 못 따라오는 분들 얘기를 처음 듣는 분들은 그러니까 삼부 토건으로 주가 조작했다 여기까지는 대충 입력이 돼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삼부 토건을 띄워가지고 주가 조작을 했다 여기까지 알고 있는데 웰바이오텍은 잘 모르는데 네. 실제로는 웰바이오텍이 몸통이고 네. 웰바이오텍으로 해먹으려고 삼부 토건을 거꾸로 인수한 것이다. 그리고 이 웰바이오텍 회장이었던 이기훈 씨가 그 설계를 다 한 걸로 보인다. 네. 그래서 이 양반이 밀항 시도하다가 잡혔다. 그죠? 근데 이 사건을 금융이나 금감원이 같이 수사하거나 최소한 여기를 거쳐서 검찰로 가야 되는데 검찰이 미리 그 사건 줘 네. 해가지고 한국 거래소로 들어가 땡겨가가지고 1년 동안 뭉개고 있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남부지검 검사장이 신흥석 검사장으로 바뀌어요. 네. 신흥석 검사장이 친윤 검사로 감봉권 띠지 분실 그 감찰 무마했던 그 당사자잖아요. 찐준이라고 하는. 예, 네. 예, 예. 이거 담당이 박건욱 아니에요? 그 검사장이 그때 신흥석이었어요. 검사장은 신이고 예. 부장검사, 담당은 박이고. 박건욱이지. 그래서 지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웰바이오텍이 2019년도에 이일준이가 인수하거든요. 그리고 삼부토건은 22년도에 또 이일준이가 인수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삼부토건하고 웰바이오텍은 같은 형제회사입니다. 예, 같은 관계회사예요. 그래서 이 같은 그 놀이터로 해서 같이 주가 조작을 같이 하면서 웰바이오텍은 전환사채까지 저가로 그 매각을 해갖고 더 많이 얻어 먹었다. 이거고. 웰바이오텍이 더 확실하게 더 많이 먹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삼부 그 우크라 테마주 있잖아요. 네. 그때 왜 5월 14일 날 3부 체코하고 뜬 다음에 5월 22일 날 원희룡 장관이 그 폴란드 포럼에 가잖아요. 네. 그때 삼부토건 그게 대표 핵심이죠. 따라갔잖아요. 네. 그때 웰바 대표도 같이 따라갔어요. 그 5월 20일 날 둘 다 상한가 칩니다. 재건 포럼으로. 네. 예, 둘 다 상한가 치는데 그 당시에 삼부토건은 해외에 그 건설 사업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이상하다 그랬는데 웰바는 건강식품 만드는 뭐 이런 회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우크라 더 이상하네. 더 이상하죠. 삼부토건은 그나마 과거에 건설이라도 했는데 여기는 건강식품 만드는데 이 우크라이나 테마주로 해서 확 떴다. 네. 예, 더 이상하고 그때 그 일반적인 주가 조작 외에 12 무기명 거래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여기가 진짜다. 그것도 CB 전환도요. 처음에는 그 CB를 이제 1,100원대의 주가가 1,100원이요. CB가 이제
저 채권인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1,100원대였는데 주가가 예. 그 엘바의 주가가 1,100원대였는데 4,000원대에 이거를 그 시세는 4,000원이었는데 1,100원에 넘긴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앉아서 4,000원을 그냥 먹은 거 4배를 먹은 거였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 제가 또 확인된 건 뭐냐면 1,100원에 넘긴 것도 아니고 액면가가 500원이더라고요. 500원에 넘겼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10배네요. 따따블이에요, 따따블. 그러니까 10배, 지금 10배. 400억이 아니라 그 언론에 나오는 400억이 아니라 800억에서 1,000억까지도 그 엘바로 인해서 저 시세 차익이 얻을 가능성이 높다. 누군가가 1,000억을 먹을 수 있다. 그렇죠. 이걸로 웰바로. 그게 아까 말한 그 무기명으로. 26명이라는 겁니다. 26명. 26명이 다 26명인지 그게 결국은 10명인지 알 수가 없지. 일단은 글로 넘어갔으니까. 무기명이니까. 일단. 예. 네. 그러면은 자, 우리 홍상 기자님. 삼부 토건은 그렇게 정식 절차를 밟아서 했는데 거기는 그러니까 찌끄레기들이니까 그렇게 했다고 지금 김 의원님은 보시는 거잖아요. 진짜 몸통은 웰바인데 예. 웰바는 이게 남부지청에서 그걸 가로챈 거 아니에요. 네. 누가 가로챈 거예요? 이게 남부지청에서 인지수사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럼 다시 말해서 김 의원님은 한국거래소의 누군가가 남부지검에 야 이런 거 있으니까는 이걸 정식 절차를 금감으로 넘어가면 큰일 나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 그렇다기보다는. 금융이랑 거래소 통해서 확인한 건 뭐냐면 웰바에 대한 이상지구 심리 절차를 거래소에서 하고 있었어요. 예. 그거를 누군가 알고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누가 전해줬냐? 그렇죠. 그래서 거래소나 금감원에 파견된 검사들이 알려준 거 아닌가라는 합리적 그게 빈 겁니다. 의심이 있습니다. 예. 이게 도이치 때 똑같았었거든. 아, 그래요? 거래소의 검사가 지금 옛날에 3명 파견해서 거기 법률 자문관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파견돼 있거든요. 지금 3명의 검사가 나가 있잖아요. 그래서요? 1차 마크맨이야. 이 사람들이 남부지검에다 이걸 갖다 야 지금 웰바 지금 여기 걸렸어 라는 걸 알려줘 주고서는 빨리 이거 금감으로 넘어서 정식 절차 밟기 전에 빨리 1차로 커팅해야 돼. 남부지검에서 빨리 갖고 가야 돼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서 남부지검에서 그렇게 뭉갰다. 그렇죠, 예. 이거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남부지검에서 가져갔더라도 합동수사단을 꾸려서 수사를 하는 게 했으면. 예 그렇게 했으면은 오히려 더 설명이 되죠. 근데 이번에 삼부토건에 수사했던 특검팀에서도 거래소에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가서 파견 나가서 같이 수사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거래소랑 뭐 그 이상하다 이거는 왜 이렇게 했지? 금감원의 특사경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작년 이때 걸렸을 때 네. 한국 거래소에 파견 나갔던 검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조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거기 거래소 파견 검사도 있지만 금감원 파견 검사도 있거든요. 그 예. 금감원 파견 검사가 친윤 검사로 그렇게 그런 것들을 많이 컨트롤했다.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뭐 향관에 많이 돌고 이랬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거래소에서 걸렸어라고 하는 걸 거래소에 파견 나간 검사가 감진했을 거 아니에요? 예. 감진했는데 파견 검사가 남부지검에 바로 연락한 게 아니라 파견 검사가 위에다가 보고했었어요. 그렇죠. 금감원에. 어딘가에 보고를 하자. 이것의 끝에 지금 김건희 씨가 있다고 지금 우리가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보고를 하고 김건희 씨든 누구든 그 위에서 다시 예. 그럼 이거 검사 특검 금감으로 넘어가면 안 돼. 넘어가지 말고 어. 남부지검에서 처리해. 그렇지. 그래서 건을 가져갔을 수도 예. 있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근데 금감원이나 금융위로 넘어가면은 이걸 막을 수가 없거든. 정식 그러니까. 조사를 갖다가. 그러니까 근데 그럴 수도 검사들끼리 있고.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위로 갔다가 내려왔을 네. 수 있죠.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복현이가 친윤 검사 출신 최초의 금감원장을 했잖아요. 그때. 네. 저는 이복현이가 이 그림을 그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저는 이복현은 네. 이 그림을 그렸다기보다는 이복현 너는 눈 감고 있어. 이 대상 아니었을까? 그 말이 그럴 수도 맞아요. 있고, 예. 그 말이 맞아요. 이복현은 억울한 점이 실제 그 안에서 제대로 한 게 없는데 어쨌든 보이지 않는 막아주는 선생님이었다. 아니 보이지 않는 선도 맞는데 막아주는 역할하고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 그러니까 이복현이 자기가 억울하다는 듯이 태도를 취할 때가 그건 있었어요. 좀, 국회에 나와서. 맞아요. 어쨌든 알아봐야 되는 거는 한국 거래소에 이걸 왜 남부지검에 넘겼느냐 금감원으로 넘기질 않고 그렇죠. 이거 알아봐야 되고 왜 수사하지 않는 남부지검에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도대체 그렇죠. 인지 수사를 한 거냐 아니면은 누군가가 보고를 한 거냐 그 검사들이 거래소에 파견 나간 검사들이 보고를 한 거냐 이걸 알아봐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당에 이제 특위가 있잖아요. 3대 특위. 거기에서 내일 이제 기자회견하고 법무부 장관한테 요 과정 이렇게 최근 과정에 대해서 남부지검에 대해서 조사해라. 네. 그거를 촉구하려고 하고 특검에도 가서 지금 이게 거래소랑 그 금감원하고 요 남부지검 사이에 요 관계된 자들도 같이 수사해야 된다라고 좀 촉구하려고 그런 것 같네요. 하고 있습니다. 남부지검이 신흥석, 이동, 박건욱 라인이 있는데 매우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친윤이기도 하지만 저기 법무부나 검찰에서 대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던 사람이 남부로 다 갔는데 채 가서 수사를 안 했다. 이 사람들 체포 대상이 일단 아니, 이게 체포하고 수사해야 돼. 또 내가 체포. 이걸 아니, 진짜로. 이게 MBC 뉴스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온 거잖아. 이거 보면서 도이치가 딱 떠오른 게 도이치 사건이 원래 2013년도에 경찰이 내사하면서 이게 그렇죠. 그때부터 뭉개진 거잖아요. 이번에 그 도이치 재판하면서 알려진 게 뭐였냐면은 그 1년 전인 2012년에 남부지검에서 이게 사건 번호 133호라고 사건 번호까지 붙여갖고 그게 있더라는 거예요. 사건 처리하고 수사 안 했어. 이게 똑같이 그 당시에도 2012년도에 이게 자동 FDS라는 그 시스템에 걸렸어. 도이치모터스가. 시세 조정. 그러니까 거기서 누군가가 보고를 했겠지. 검사들은 뭉개고 있었는데 경찰이 눈치도 없이 나중에 아니, 잠깐만 내가 지금 그렇게 하면 헷갈려. 한국 거래소 자동으로 디텍트가 되렸는데 거기서 이제 시스템이 그렇대요. 법률 자문가 파견 나온 검사한테 이거 갖다 심리위원회를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자문을 구한다는 뭔가 거예요. 걸렸는데 이상거래. 그러면은 이게 정식 절차는 그다음에 금감으로 넘겨야 되는데 그게 금감으로 넘어가질 않고 2012년도에 남부지검으로 바로 갔다는 거예요. 똑같은 케이스네. 똑같은 케이스지. 똑같은 똑같은 케이스야. 그때도 그래서 수사 안 그때 했어. 뭉갰지. 그때도 수사 안 했어. 뭉개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 뒤늦게 경찰이 도이치를 조사하려는 게 아니고 그 공범 중에 한 명이 다른 또 우리은행하고 금융 사기를 뭐 하다가 걸렸어. 오케이. 여기서 노트북을 압수하겠는데 얘가 그때 자기 뭐 일종의 일기처럼 도이치 주가 조작을 어떻게 했다는 걸 쭉 다 조사한 거예요. 이걸 경찰이 보고서는 별건으로다가 이걸 내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케이. 그게 만약에 경찰이 그걸 우연하게 알아내지 않았더라면 도이치모터스 아무도 주가 몰랐지. 조작 묻혀버렸다고. 검찰이 뭉개면서 지나갔을 그렇죠. 사건이네. 그때도. 검사가를 그때 왜 거래소에 파견을 했느냐, 금감원에 왜 파견을 했느냐 다 마크맨들인 거지. 지금 결과적으로 그러네. 네. 지금. 실제로 공교롭게도 작년 5월 달에 신흥석 검사장이 남부지검장으로 부임하거든요. 그 가져간 게 6월 달이거든요. 24년 6월. 근데 이게 지금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시세 조정하는 거랑 내부자 거래하고 허위 공시하는 거. 예. 요건 허위 공시잖아요. 우크라에 재건하겠다고 허위 공시를 띄워서 주가 조작을 한 거잖아요. 삼부랑 같이. 그게 2003년도 5월 달이잖아요. 5월에서 7월 달. 그러니까 그 허위 공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잡아낼 때 FDS처럼 그거는 시세 조정 통정 매매 같은 걸 잡아내는 시스템이고 허위 공시가 뜨면은 허위 공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고요. 네. 그래서 그 조사가 1년 뒤인 24년도 4월 정도에 이제 네. 거래소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거를 남부지검에서 어떻게 알고 갖고 와라라고 해서 이제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이상거래 심리에 걸린 거예요. 6월 달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남부지검으로 넘겼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왜 이후 웰바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3부 같은 경우도요. 바로 웰바랑 같이 이상지구 심리에 걸리지도 않았어요. 거기는 오히려 더 쉽게 걸릴 수도 있었는데 9월 달이나 돼서야 심리보고서가 작성이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금감원에 넘겼는데 요거 웰바는 그 이전 단계 가로채서 남부지검에 지고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 그 문제 제기를 막 하니까 MBC에서 보도도 저희가 제보해서 막 하니까 남부지검에 물었을 거 아니에요. 대답을 안 하다가 기자들이 계속 물으니까 이제 그 남부지검에서 입장문을 1년 동안 지고만 있었냐. 예, 입장문을 냈어요. 그냥 그 이유는 없고 그냥 사인간에 고소고발이 들어와서 한 거지 가로챈 게 아닙니다. 이것만 그냥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은 네. 검찰에서는 이 시세 조정이나 허위 공시 있지 않습니까? 그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증선이나 당연하죠. 금감에 예. 무조건 맞습니다. 예. 해달라고 야 조사해 이렇게 내려보냅니다. 이게 누가 잘못했는지 알아봐줘. 그거 그렇죠. 아니야. 그건 분명히 해. 지금도 삼부토건이 금감원에 가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자기들이 지고 가만히 있었다. 그렇죠. 기초조사 빨리 해서 보내 이렇게 해가지고 무조건 내려. 근데 자기들이 지고 가만히 있었다는 건 누가 알아낸 거예요? 그 제가 그래서 이게 의원님 알아내신 거예요? 예. 예. 제가 처음부터 제가 훌륭하죠. 아니 사인간에 고소고발이 들어가서 이렇게 수사를 했다라고 하면 뭐라도 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 당시에 웰바의 회장이 이기훈이었잖아요. 그 이기훈 가다가 불러다가 조사라도 한번 했어야 되잖아요. 그치. 이기훈이가 3월달에 나한테 와서 뭐라 그러냐면 문자 한 통 받은 적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근데 지금 도이치모터스 때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게 처음이 아니라 이 검사들 고위직 검사들 사이에 주가 조작으로 해먹는 설계 같은 게 기본적으로 있나 보다. 그럴 때는 그렇다고 봐요. 그럴 때는
땡겨 와야 돼 수사를 바로. 그래서 검찰이 지고 있어야 돼. 딴 데 금감원이나 금융이 들어갔다 가는 게 다 드러나니까 지고 있고 그리고 해먹고 조용히 끝내는 거야 그냥. 그렇지. 검찰이 가지고 있고 수사 안 하면 끝나는 거니까. 네. 그런 식으로 금감원으로 안 넘어가거든. 그렇지. 그런 식으로 도이치도 끝내려고 했는데 경찰이 다른 거 수사하다가 알아내가지고 여기까지 와버린 거 아니에요. 거래소에 검사가 파견 나간 게 2010년도부터거든요. 2010년도 법률 자문관이라는 항목으로다가 나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 내가 봤을 때. 그냥 가서 노는 거고 마크맨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갖다 수사를 제대로 해야 누가 되는. 머리 좋은 그 설계자가 하나가 네. 거기 하나 검찰 박아놓고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합시다라고 누가 생각해냈나 보다 이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법을. 그리고 사실은 그 당시에 이 도이치 때 검사는 그 2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기 후반기 좀 그때 인사가 있어서 바뀌었어. 그 두 사람들 전부 다 지금 옷 벗고 나가긴 나갔어요. 2023년도에 나갔는데. 보치가 있었겠지. 만약 이런 일에 이런 그러니까 일 그때 우리가 그 사람 밝혀내지 못했어. 그 두 이 사람이 검사들이- 뽀치를 먹었다는 게 아니라 어. 이런 구조가 있다면 뽀치를 먹겠지. 그러니까 이 검사들이 보고를 했나 이거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그런데 이번에 딱 얘기 들으면서 이거는 그 특검이 어차피 발족이 됐으니까 그 검사 3명 수사해야 돼요. 수사해야 된다. 체포해야 돼. 이거 수사해야 도대체 되고. 남부지검이 어떻게 알고선 이걸 갖다가 심리분석 보고서를 내놓으라고 거래소에 요청을 하겠느냐. 네. 그리고 더 이제 더 이 의혹이 더 짙어지는 건 뭐냐면 이복현 원장이 금감원장 부임한 다음에 특사경을 8명에서 무려 38명을 늘렸어요. 제대로 하려고 그랬나 그게 보지, 처음에. 증권범죄 이런 거 잡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 특사경은 검사의 지위가 있어야지 비로소 수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 특사경 그렇게 많이 해놨는데 거기랑 같이 빨리 그치.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쪽에는 잘라버렸잖아요. 그리고 가는 거를 루트를 잘라버리고 가져가 버리고 뭉갰다. 이게 이제 의혹이죠. 이복현 위원장은 뭐 알 것 같은데. 제가 국감의 현안자리에서 몇 번을 그렇죠. 물었습니다. 그러면 엘바이오텍 그 알고 계세요? 그러면 네, 뭐 이렇게 의문을 하다가 엘바이오텍 왜 이상진호 심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면 뭐 이렇게 막 대답을 안 이 해요. 이복현이 한 게 2가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가 가서 뭣도 모르고 이걸 열심히 수사하려고 했다가 뭣도 모르고 잘랐을 그래서 수도 잘린 있고. 거 하니까 그래서 아까 8명에서 38명 늘렸다가 그냥 말았던 거고 또 하나는 아예 자기가 길목을 차단해주고 여기에 대한 정보가 일로 못 넘어가게 하려는 그런 그렇죠.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너는 가만히 있어. 이렇게 통지를 이 받았거나. 두 가지 중에 아니 하나를 그리고 했어요. 실제로 3부 토건은 금감원 넘어갔잖아요. 네. 3부 토건도 9월 달부터 올해 4월 달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뭉갰어요. 네, 그러니까. 저기 이복현이가. 어디서 그래서 뭉개느냐의 네. 차이네. 삼- 3부 토건도 금감원에서 뭉갰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무위원 때로 가서 항의 방문도 갔는데 그때마다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서 당사자들을 불러다가 조사할 수가 없다. 계속 그랬거든요. 그럼 검찰로 넘겨야지. 그렇죠. 그래서 계속 구주장을 했는데 안 넘기고 있다. 결국은 이제 그 아, 계엄 이제 터지고 막 하니까 그때에서 4월 달에 부득이하게 넘겨버리고. 그래서 삼부통과 이복현이가- 엘바이톡을 따로따로 처리했네. 이복현이가 네. 그래서 바지 사장 소리를 들었고 그래서 이쪽에서 엄청 욕을 많이 얻어 먹었었잖아. 근데 실제 한 건 하나도 없고 시끄럽기만 하고 우리만 괴롭힌다는 게 이제 이쪽 사람들의 평이었거든요. 근데 실제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역할은 뭘 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그 길목에 있다가 난 네가 이복현 위원장이 뭐 차단시켜라. 알고 있는 것 같아. 자, 이 사람은 자기가 당했다가 혹은 설거지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설거지 같아. 정도 했어. 검찰에서 이 삼부나 웰바이오텍을 수사하지 않았다, 뭉갰다 이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023년 5월에 우크라이나에 원희룡이 가잖아. 웰바하고 네. 삼부를 데리고 왜 웰바 삼부를 데리고 갔는지 그리고 이 이기훈은 이미 몇 달 전에 우크라이나에 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인수하고 2달 만에 해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원희룡 장관은 그 대답을 해야지. 그러니까. 웰바는 재건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네. 건강식품 하던 곳을 왜 데리고 왔냐고. 네. 요 두 부분을 지금 밝히는 게 축이야. 행정부 쪽하고 이 검찰 쪽하고. 네, 맞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번에 이 김건희 특검하고도 이제 다 김건희 특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한문혁 검사가 부장검사 지금 담당 검사로 하고 있잖아요. 그때 이 도이치 때 남부지검에서 가로챘다는 거 이걸 공개 재판에서 공판에서 폭로를 한 사람이 이게 사건 번호 133호라는 게 그때 제목이 그것을 사건 번호 133호라고 해서 도이치모터스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 보고서가 남부지검에 보고가 됐었다. 이미 이걸 폭로한 사람이 검사였거든요. 그 검사가 바로 3,300원에 8만 주 때려주세요. 그 사람이에요? 이거를 김건희가 직접 거래한 거다라는
그 사람이 정덕체 검사했어요. 정덕체 검사했어요. 그냥 그런데 뭐 하고 있지? 제주도에 가 있어 지금. 제주도에 보내버렸어? 네. 제주도에 보냈죠. 어쨌든 김건희 특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그 범인들을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때 검사들을 이거 다 수사를 제대로 해놓고도 뭉갠 게 왜 그런 거야? 속사정이 있었던 거냐? 아니면 니들도 공범이냐? 이거 밝혀내야 됩니다. 공범도 있고 그 공범을 두고 보다 못해 여기까지는 밝혀야 된다고 말했던 정덕채 검사가 있었네. 공판장에서는 차마 말은 못하지만은 우리가 김건희를 기소를 못하지만은 힌트를 그렇게 시민사회 힌트를 준 거 아니야. 방청석에 준 거고 기자들 그렇지. 향해서 준 거거든요. 그렇지. 3,300원에 8만 주 이거 김건희가 사실은 거래한 거야. 아무 말할 이유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장에 나와서 근데 그 얘기를 덜쩍 해버려서 그게 기사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알려졌지. 공소제기 할 때 이 사건 번호 133호라는 것도 원래 있어서 검찰이 이거 뭉갠 거야라는 걸 처음 말한 것도 정덕채 검사였습니다. 그 공판장에 나와서 그거 할 때 내부적으로 싸움이 엄청 일어났었어요. 어디까지 말하냐 가지고. 예, 그거 밝히는 거나 밝히지 마는 거나 정덕채 검사는 하지 말기로 한 걸 했을 수도 있어요. 법정에서. 그래서 그때 좀 믿겼고 좀 삐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본인은 그래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몇 명이서 되게 항의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남부가 뭉갰다, 남부가 안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남부 검사가 지금 특검 와가지고 이거 담당하고 있는데 이거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뭉갠 사람인지 뭉갠 걸 옆에서 지켜본 사람인지 자기는 뭉개면 안 된다고 반대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네. 걔네는 다 시민사 같은 검사장도 라인이야. 7월 일부로 사직했더라고. 다 같은 라인. 네. 자,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드러났으니까 마음대로 숨기지 못하겠죠. 이제. 이제는 좀 해주세요.